심판 보면서 네, 변론길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이제 뭐 파면이 확정됐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열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우리 저 헌법재판관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많이 덜어준 것 같다. 예.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어제 변론기를 보아하니 이 사람 덕에 내가 저 헌법재판관이 됐지만 네. 그냥 보내드려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이유가 없게 됐다. 이렇게 판단. 그 하게 만든 것 김용현과 같습니다. 윤석열의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용현 내가 다 했다 이거거든요. 둘의 관계. 근데 내가 다 했다. 글쎄요. 그게 자기 나름에는 자기가 모셨던 주군, 고등학교 후배긴 하지만 네. 윤석열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내란이 실행이 됐다. 계엄이 실행이 됐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윤석열의 스크린을 받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갔다. 네. 그래서 이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했다. 다 인정을 했어요. 부인한 게 없습니다. 비상 입법기구 관련해서 문건 그 쪽지라고 불리는 네. 그것도 내가 썼다. 아니 썼다 하더라도 네. 그게 그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예요. 예. 그 쪽지를 윤석열로부터 받은 거예요. 윤석열로부터 받았으면 윤석열의 명령으로 생각하겠지. 이거 쓴 사람이 누구지? 어떤 비서관이지? 어떤 보좌관이지? 그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준 거면은 경제부총리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는데 상모가 이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평소에 상모가 이렇게 부른다고 예. 합니다. 건네면은 이게 그 대통령의 명령으로 알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서도 얘기했고 검찰 나가서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그러니까 준 주체가 윤석열임이 확인이 된다면은 신뢰성 없는 김용현의 말이 아니라 최상목의 말이라면은 헌법재판관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그 최상목이 받은 그 문건은 또 공개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입법 기관을 중단시키는 예.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이것만으로 빼박입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실무를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명령권자 그리고 공포자가 누구냐 대통령이거든요. 그 문건에 보면 관련 예산을 이제 편성하라. 그 예비비를 조속하게 편성을 하고 네. 국회와 관련된 각종 운용 자금은 완전 차단하고 네. 국가 비상기구 예산 편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그거 내가 썼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쿠데타가 아닌가. 김용현이 본인이 행정 수반자도 아니고 명령권자, 지휘권자도 아닌데 본인이 이런 문건을 써서 물론 딴 사람 통해서 줬다고 그러는데 네. 아이고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또 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지만 총리에게 줄 것, 행정안전부 맞아요. 장관에게 줄 것, 그것도 마련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걸 국방부 장관이 서열상으로도 한참 후순위인 국가의전 서열상으로도 한참 후순위인 사람이 총리 주고 부총리 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다 대통령명, 대통령의 그 어떤 스크린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이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 국방부 장관이 준 문건을 왜 받아요?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음. 네, 그러면 이제 또 궁금증이 그게 드는 거죠. 윤석열은 왜 이렇게 후배는 아니죠. 그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인가? 김용현은 왜 이걸 본인이 다 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제 그들의 저의는 무엇일까? 이 마당에 내가 다 책임을 진다. 자긴 죽거든.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우선 살아야 너희들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자기 나름에는 다 양해를 구했다고 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용현이 어제 호응한 것도 보세요. 자기한테 책임 떠넘긴 것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일단 자기로서는 이게 정상적인 사법 절차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데 윤석열이 이제 복귀를 하는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상황,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 그 상황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한다. 이런 일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은 역시 탄핵 이 소추안에 대해서도 기각될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저는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어. 그렇다고 봐요. 예.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자는 아마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탄핵 그리고 기각이 될 것이다. 또 들리는 소문인데요. 3월 8일 그날 발표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근데 그날 뭐 길일이랍니까? 손 없는 아. 날이기도 하고 기일로도 통하고 예. 손 없는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기일은 기일. 맞아요. 윤석열에게 길일. 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라서 토요일에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 같고 그 전날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도 금요일에 발표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아마 토요일에 발표할 일은 없는데 어쨌든 3월 8일이 대단한 기일이다. 윤석열에게. 그래서 3월 8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 그때까지 좀 질질 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예.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같이 주술 무속 네. 이게 그 최우선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코드만 잘 맞추면은 나에게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김용민 이사장님도 민간인의 신분으로 오마이TV에 와서 이렇게 멀끔하게 헤어와 메이크업을 풀 세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내란죄 피의자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풀 세팅을 하고 어제도 나타났어요. 어제 박은정 의원이 문제 제기를 세게 했습니다. 이거 특혜다. 이게 사실은 이 전례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우리가 저 감옥 간 전직 대통령은 좀 보긴 했지만은 감옥 간 현직 대통령은 우리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예. 그 사실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말고는 임기 중에 형사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헌법 조항이 있잖아요. 예. 근데 내란죄를 저질러서 지금 감옥 간 거예요. 내란죄를 저질러서 감옥 갈 대통령이 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나라에서 설령 뭐 하더라도 실패하겠는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실패를 해서 지금 감옥 갔단 말이죠.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이 양반은 헌법재판소 갔다가 서울구치소로 가지 않고 병원으로 가겠다고. 가서 그 예상이 또 맞았습니다. 제가 김용민 얘기했습니까? 김용민 목사하고 함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을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하게 되네요. 그때도 병원으로 갈 수 있다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열린공감TV라는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기를 거기에 김건희가 대기하고 있었다. 취재를 바탕으로. 제가 그래서 좀 네. 그 추가적으로 그 믿을만한 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걸까 따져봤는데 믿을만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미 들어가 있고 윤석열이 나중에 그 헌재 재판 마치고 지난 화요일에 들어갔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눈이 한쪽이 잘 안 보입니다. 네. 뭐 녹내장, 녹내장이라고 하나요?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는데 녹내장이랍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내장탕을 뭐- 참 좋아하는데 네. 녹내장인 것 같아요. 예. 뭐 근데 대통령의 뭐 건강은 얘기하면 안 되나요? 그거 비밀 국가 기밀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추정. 추정을 하는 게 죄일 수는 없잖아요. 뭐 무슨 기밀을 누설하는 것도 아니고 눈이 안 좋아서 갔다는 썰이 돌고 어쨌든 있는데 안과 진료는 받다는 게 나왔으니까. 나왔어요? 예, 아유 기사로. 다행이다. 아휴 다행이다. 예. 안과 진료는 받다라는 기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미 그 안에 김건희가 대기할 수 요즘에 뭐 밥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 봤다는 사람이 아주 바짝 말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 근데 이제 뭐 아예 뭐 아무것도 안 먹는 건 아니고 주전부리는 좀 먹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만났을 아니 한 건물 안에 있었고 만났다는 그런 제보예요. 예. 아니 지금은 변호인 말고는 접견이 일절 제한되는 그 저기 신분인데 서신 또 금지했잖아요. 그리고 또 발송도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아주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노래 가사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만날 수 없잖아. 예. 이런 노래 아세요? 무슨 노래죠? 모르시는구나. 네. 이거 너무 세대가 다르구나. MZ 세대라 제가. MG였어요? MZ입니다. MG였어요? 네. MG은. 예, MZ 세대입니다. MG은이라고 한 거 보니까 진짜 네. 제가 많이 좀 사갔습니다. 예. 이 노래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이지연 씨라고 있어요. 그 저기 난 아직 사랑을 몰라. 라는 노래. 그 옛날에 노래는 무슨 알아요. 영화에 그또 네. 노래로 나왔잖아요. 그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만날 수 없는데 만났어요. 예. 제보에 의하면.
그러면 네. 그게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추정의 영역 내지는 취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이라고 친다면 그걸 가정하고 만났다고 치고 지금 둘 다 범죄 혐의가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일리지가. 네. 그럼 뭔가 입을 맞췄다거나 그렇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자라는 그러니까 전략을 짰다거나 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공수처가 기소 전에는 편지를 보내거나 받을 수 없고 아울러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예. 변호인 접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은 뭐 거의 뭐 천부인권에 가까운 거니까 방어권 차원에서 네.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된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예. 연루된 사람들은 일체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근데 이제 뭐 하여튼 아무도 만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만났단 말이죠. 예. 논란이 커질 것 같고요. 고양이 뉴스 네. 원재윤 PD 네. 이분이 또 의혹을 제기했는데 지난 20일 그 월요일이죠. 저녁 6시 전까지만 해도 이튿날 헌재 안 나간다. 이 윤석열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입장을 바꿔서 내일 나가겠다. 밤 9시쯤에. 근데 그 교도소나 예. 구치소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네. 그 저녁 6시 6시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뭐 하여간 뭐 변호인 접견도 안 되고 6시 예. 이후로는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알고 9시에 윤석열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거를 변호인이 알아들을 수 있었느냐. 그래서 지금 휴대전화를 네. 혹은 비화폰을 비화폰. 그 윤석열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죠. 아니 편지도 수신 발신이 안 되는데 그 교도소 구치소의 편지는요 다 스크린이 됩니다. 예. 예, 그것도 안 되는데 전화를 한다? 이건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다가 대통령 경호처가 김건희에게도 비화폰을 비화폰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윤건영 의원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비화폰과 비화폰으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근거 뭐 이렇게 통화를 했다는 근거를 잡아내기가 쉽지 않죠. 이건 예. 이제 통신 보안이 되어 있는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내란이 안 끝났어요.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K 민주주의 내란 중, 예, 내란 중, 끝을 바라는 내란의 마음으로 가운데, 예, 가운데, 예, 그렇습니다. 예.